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는요,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뭔지 궁금합니다. 주제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3주차에 걸쳐서 지금 저랑 얘기하고 있는 게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의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일하는 하드워커와 맞아요. 효과적으로 일하는 이펙티브 워커에 대해서 구분지었던 거 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억합니다.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의 경우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다소 결여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앞서서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업무의 양보다는 좀 질을 중시하고 개인보다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우선시하며 또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도 소통을 잘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일하는 이펙티브 워커의 선배 사원이나 상사를 만나는 것도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하드워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봤을 때 하드워커의 큰 문제는 일을 많이 하는 듯 하면서도 소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이제 회사를 원망하면서 사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성실하게 일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을 끝까지 잡아두는 회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의 대표님이 본부장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뭔가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장 안타까워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면접에서 준비하실 때 과연 내 경험들을 토대로 내가 어떤 역할들을 했고 그 역할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성과를 냈으며 그 성과라는 부분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드워커, 효과적으로 일하는 이펙티브 워커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가 이펙티브 워커가 되면 좋을 텐데 하드워커가 사실 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단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사례에 좀 극명한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제가 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일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선발이 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강조했던 건 성실성과 책임감이었는데 실제 인턴 근무 평가서에 따르면 이 친구는 조직과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속에서 관계를 잘 맺는다라거나 네. 혹은 위에 상사들과 식사를 잘 같이 한다라던가 회식에 참여한다라던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중간 보고라던가 마무리 보고들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과 함께 그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한 친구들이 면접에서는 많이 어필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인턴 사원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인사 시험에서 모두 뽑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의 능력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라던가 긍정적인 태도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면접관을 가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좀 진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모습과 경험과 관련된 것이 아닌 면접을 위한 좀 꽤 괜찮아 보이는 답변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 답변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얼마 전에 참여했던 면접에서 어떤 지원자가 자신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항상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고 꼼꼼히 메모를 하고 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일을 처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면접관이 바로 말을 자르더니 혹시 그 수첩을 지금 가지고 왔냐고 물었고 약간 당황하면서 없다고 하니까 그럼 면접 대기실에 그 수첩이 있냐 지금 가지고 와볼 수 있냐라고 이제 물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원자가 약간 당황하면서 오늘 안 가져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대로 이야기를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무조건 티 나죠. 맞아요. 예. 만약에 이 친구는 그게 몸에 배어있다라는 사람이라면 사실 면접이라는 중요한 현장에서도 그 대기실에서조차 가방 속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 실제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참여 면접관 모두가 그 친구의 말에 신뢰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우선순위
우선순위 첫 번째를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이제 면접관이 질문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더듬더듬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면접에서 그저 그냥 면접을 위한, 보여주기 위한 답변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3회에 걸쳐서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면접관을 다니면서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재라는 것은 결국 그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라는 게 좀 들었다라는 거죠. 네. 캐서린 하킴이 이야기를 한 매력 자본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인재에 대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매력 자본이요. 자본이요? 오. 실제 매력 자본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15%나 더 삶을 윤택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매력, 예. 네. 우리는 분명 남자든 여자든 또 인상 좋고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네, 끌립니다. 네, 또 매너 있고 예의 바른 사람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매력 자본의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매력적이란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매력 있다라고 얘기할 때 외모뿐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개성이라던가 휴머니즘 그리고 자기 확신이 깔려져 있다는 거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만큼 든든한 자본은 없고요.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유연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모만으로는 매력은 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확신과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매력 자본은 면접에서도 또 조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뭐 외모가 수려하다 뭐 이런 말을 좀 종종 듣지만 네네. 그 내면을 쌓기 위해서 그럼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얼굴 예쁘고 뭐 단순히 뭐 일 잘하는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에서 정말 그 인성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 시에도 계속 시스템도 많이 바꿔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잖아요. 맞아요. 예. 네. 자,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자, 조직이 원하는 인재는 무엇인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인컨설팅의 이정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